한적한 동네 중국집.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 종업원 할머니는 땀에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닦으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이 닦아낸 자리마다 윤기가 돌아옵니다. 식당 안은 손님이 빠져나간 텅 빈 공간만 남아 조용하기만 하네요. 그때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젊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지은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얼굴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단정한 회사 정장 차림이지만 피로에 지친 표정이 역력하죠.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지은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짜장면 하나요. 목소리가 퉁명스럽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향합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상사의 비난, 실수로 날려버린 보고서, 그리고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획안까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문한 짜장면이 나오지 않자 지은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시계를 확인하고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쉽니다. 15분, 20분. 참을 수 없는 시간이 흐릅니다. 저기요. 짜장면 언제 나와요? 지은이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주방을 바라봅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해 볼게요. 주방에서 허둥지둥 나온 할머니의 손에는 검은 짜장면 그릇이 들려있네요. 급하게 나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릇은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20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지은의 말은 화살처럼 날카롭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주방이 바빠서. 바쁘다고요? 손님이라곤 저밖에 없는데요. 지은은 참았던 화를 터뜨립니다. 짜장면을 쳐다보니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네요. 지은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놓은 짜장면을 들어 올려 할머니의 머리 위로 거침없이 쏟아버립니다. 검은 소스가 할머니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런 식당은 문 닫아야 해요. 지은은 말을 내뱉고는 돌아서서 식당을 박차고 나갑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짜장이 흘러내리는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새겨져 있네요.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먼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이 공허합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중국집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맴돌았어요. 짜장면을 쏟아버린 순간에 할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렸죠. 지은 씨, 팀장님이 부르셔. 옆자리 동료의 말에 지은은 정신을 차립니다. 팀장실로 들어선 지은에게 팀장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번 주 금요일에 봉사활동 있는 거 알지? 우리 팀에서는 지은 씨가 다녀오면 좋겠네. 지은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보고서 마감일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바쁘지. 그리고 봉사활동도 회사 생활의 일부야. 이해해 주길 바라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사활동 장소는 소외노인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라고 합니다. 그저 몇 시간 요리나 하다 오면 되겠지 싶었죠. 금요일 아침 지은은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 시설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한 사회복지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저는 이곳 담당 복지사 민수라고 합니다. 밝은 미소의 남자가 지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민수는 지은에게 이곳의 역할과 봉사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 배식소이자 쉼터였어요. 지은은 이런 시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게 새삼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들이죠. 민수의 말에 지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지은과 함께 배식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들 중에는 정말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기 보이는 사진첩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사진과 간단한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지은은 호기심에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양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다 문득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짜장면을 쏟았던 그 할머니였어요. 이분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사진을 봅니다. 아, 김순자 할머니요. 우리 배식소 어르신 중 가장 오래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중국집에서 일하시죠. 지은은 할머니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중국집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달리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이 할머니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가 여기 오신 지는 15년 정도 되셨어요. 중국집에서 일하시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았죠. 지은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습니다. 식당에서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수가 지은에게 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김순자 할머니 딸을 잃어버리고 평생 찾고 계세요. 딸 이름이 지은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에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지은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네요. 이름이 같으시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매년 딸의 생일마다 작은 케이크를 사오셔서 혼자 촛불을 불어요. 그리고 매번 같은 소원을 빌죠. 우리 지은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요. 지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단편들이 서서히 떠올랐어요. 5살 무렵 놀이터에서 엄마 손을 놓친 순간, 그 이후 낯선 얼굴들, 보육원 생활, 그리고 입양. 혹시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순자요. 왜 그러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괜찮으세요? 지은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엄마의 이름도 김순자였어요. 입양 후 받은 서류에도 친모의 이름이 김순자로 적혀 있었죠. 그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필연이었던 걸까요? 사진. 할머니의 다른 사진도 있을까요? 지은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 캐비닛에서 오래된 폴더를 꺼냈습니다. 초기에 상담할 때 받은 자료들이에요. 이 중에 사진이 몇 장 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받아든 지은은 서류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젊은 시절의 김순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어릴 적 지은이 유일하게 간직했던 사진 속 여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이건 제 엄마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분이 제 친어머니세요. 제가 어릴 때 잃어버렸던.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보육원에서 들은 이야기, 입양 서류에 적힌 내용,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진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 딸이 이제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난 우리 지은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러셨네요. 지은은 폴더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 그건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남기신 메시지예요.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셨죠. 혹시 언젠가 딸이 여기 오게 되면 들려주라고 하셨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지은아, 엄마야. 나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원망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녹음기에서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날 놀이터에서 내 손을 놓친 건 내 평생의 실수였어. 경찰서, 보육원,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단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지. 지은아,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엄마는 매일 내 생각뿐이야. 지은은 흐느끼며 녹음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놀이터에서의 그날. 민수는 조용히 지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보육원에 찾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입양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안도하셨대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입양 가정에서 저는 그저 전시품 같은 존재였어요.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늘 저를 방치했고, 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원망으로 바꿔버렸죠.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아파트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짜장면을 쏟아버린 그날의 일, 할머니의 슬픔 가득한 눈빛, 그리고 오늘 들은 진실까지. 벽에 걸린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은이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보물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어릴 적 유일하게 간직했던 엄마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이지만 분명 오늘 본 그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지은은 사진을 보며 쓰라린 후회에 젖었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버림받았다는 상처만 키워왔죠. 그런데 정작 엄마는 평생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중국집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입양 가정에서의 삶이 떠올랐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외로웠죠. 학창 시절 내내 반항아로 살았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 모든 원인이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평생 자신을 찾았던 엄마에게 이제는 지은이 다가갈 차례였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집으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이라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안에서 청소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지은은 중국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테이블을 닦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짜장면을 쏟았던 그 손님을 기억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무언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와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지은은 그대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은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모녀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지은이, 정말 너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은은 어릴 적 기억 속 따스함을 느꼈어요.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에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찾아왔구나. 할머니는 지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매일 기도했단다. 언젠가 우리 지은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식당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지은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짜장면을. 지은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딸을 다시 만나다니. 하지만 저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런 행동까지 했는데 할머니는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니? 이젠 이렇게 늙어버린 엄마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야. 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프구나. 하지만 이해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 놀이터에 데려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네를 태워주고 있었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내 손을 놓은 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단다.
지은은 희미하게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놀이터, 그네, 그리고 낯선 사람들. 돌아왔을 때 내가 보이지 않더구나.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 방방곡곡을 뒤졌지. 하지만 너는 어디에도 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누군가가 너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거였어. 그 사이에 내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이사를 갔고 보육원에서는 나를 찾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지. 지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가정에 입양됐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었지만 진짜 가족의 따뜻함은 느끼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자란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는 어땠어요? 그 후에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찾는 일이 내 삶의 목표가 됐지.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이 중국집에서 일하게 됐어. 적은 월급이지만 매달 조금씩 모아두었단다. 혹시라도 너를 찾게 된다면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기를 바라면서. 할머니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꺼내 지은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너에게 쓴 편지들이야.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편지 봉투에는 날짜와 함께 우리 지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20회도 더 전의 것이었죠.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했어요. 사랑하는 지은아, 오늘도 너를 찾지 못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라도 이 아이가 이 편지를 읽어줄 수 있다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주었으면 해. 지은은 편지를 읽다가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매년 내 생일마다, 특별한 날마다 편지를 썼단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면서 지은은 편지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생각하며 쓴 편지, 중학교 졸업을 축하하는 편지, 성인이 된 지은을 위한 편지까지. 할머니는 지은의 인생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았던 거였죠. 전 엄마를 원망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지은과 할머니는 함께 식당 문을 닫았죠.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같이 있어줄래? 엄마 집은 작지만 둘이 지내기에는 충분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식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은의 어릴 적 사진이 소중히 걸려 있었어요.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며 잠들었단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비록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희가 살던 집은 어땠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집도 이것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있어서 행복했지. 넌 항상 웃음이 많은 아이였단다. 아침마다 엄마를 깨우면서 엄마, 오늘은 뭐해요? 라고 물었던 게 기억나. 지은은 희미하게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엄마와 함께 했던 아침, 작은 부엌에서 함께 먹었던 식사,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어요. 저도 가끔 기억나요. 엄마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던 것,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던 것.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모든 시간이 내겐 소중했단다. 내가 없는 시간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지은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할머니의 삶에서 사라진 거였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모든 원망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따뜻함과 안정감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지은은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몇 가지 기본적인 재료만 있었어요. 지은은 할 수 있는 한 정성껏 간단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달걀 프라이 정도였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런 걸 다 해놨네. 엄마가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거잖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은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었죠.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제 집이 좀 좁긴 하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해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내 생활에 방해가 될 텐데. 방해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일을 해야 하니까.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동안 엄마는 저를 찾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할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도 만나고 하루가 더 빨리 가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중국집에 올까 싶어서. 지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나타날까 기다렸던 거였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주말에는 쉬세요. 주말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구나. 둘은 그날 오후 할머니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향했어요. 지은은 할머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 옆에서 도울게요. 짜장면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런 일은 힘들어.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매일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조금씩 주방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는 법, 짜장 소스를 볶는 법, 면을 삶는 법까지. 지은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엄마, 혹시 제가 그날 쏟았던 짜장면 제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과정을 따라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소스가 타버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먹을 만한 짜장면이 완성됐어요. 지은은 뿌듯한 마음으로 두 그릇의 짜장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같이 먹어요.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만든 첫 요리를 먹다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둘 다 아무 말 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다시 안 헤어질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는 손 놓지 말자.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커다란 구멍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시간이 흘러 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씩 되찾아갔어요. 지은은 더 이상 화가 나거나 날카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었거든요. 중국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은도 가끔 주말에 엄마를 도와 음식을 만들었죠. 손님들은 전과 달리 환한 표정으로 일하는 두 모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지 않는다.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용서만이 마음을 이어주는 거야. 어느 봄날 지은은 옛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지은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인생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지은은 창가에 놓인 두 그릇의 짜장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